찰나가 일으킨 불씨가 삽시간에 번져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저 다 터져나 엄마는 게다 터져나 엄마. 아이고 어떡하나. 희망을 다시 꿈꾸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훼손된 산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복구하는 데 20년, 야생동물이 다시 자리하기까지 35년. 그러는 사이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게다가 절반 이상은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반복되는 악몽, 산불.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또 다른 불씨가 자라나는 걸 막을 길은 과연 없는 걸까요? 최근 들어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진화하기 어려운 경우마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1일 발생했던 밀양 산불 기억하십니까? 과거에는 산불이 겨울부터 봄에 집중된 편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초여름에 발생해 나흘 동안 축구장 천여 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서야 주부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후 150여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현장은 어떨까요? 산 중턱 까만 반달곰 형상으로 불길이 일었던 흔적이 선연하게 남아있는 이곳은 국내 최초 여름 산불로 기록된 경남 밀양시 옥교산 산불 잔해 현장입니다. 지난 5월 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뭄 날씨에 초속 11m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 중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능선을 따라 민가 문턱까지 번졌습니다. 소방 헬기가 무려 53대나 동원됐지만 속수무책. 점점 세력을 키워 닷새 동안 잡히지 않던 산불은 763헥타르에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집어삼킨 채 6월 5일 마침내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이제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덜에서 일을 하다가 불을 연기를 보고 달려왔죠. 순식간에 너무 불이 확산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좀 참담했죠. 이렇게 많이 탈 줄 몰랐죠. 하나를 타다니까. 저 가다 있으면 저 집 절대 안 해. 바람이 그냥 만약 알로 쳐서만 전부 집 전부 절대 안 해. 참혹했던 그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이자 화산마을 이장 김진호 씨를 찾았는데요. 그 신고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 보니까 연기의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엄청나게 여기 많이 번진 상태였겠죠. 네. 여기 뻘건 게 막 보여요? 조금 보이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아예 지금 불길이 아예 보이고요. 여기도 약간 검붉어요. 그러니까 이미 불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1986년 통계 이래 산불 보호 기간 외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 계절이 2번 바뀌는 사이 그간 옥교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화마가 휩쓸고 간 땅은 여전히 새 생명을 움트지 못한 채 처참했던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관화로 불타 죽은 나무들은 곳곳에 쓰러져 나뒹굴고 있고 가까스로 뿌리를 딛고 버틴 나무들조차 잿빛을 뒤집어 쓴 채 검은 가시처럼 생명력 없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러더만은 보시다시피 이제 화마가 한번 싹 다 지나갔잖아요. 네네. 실제 근처에 보면은 좀 밑에 좀 다 탄 거죠. 네. 작은 계곡처럼 그런 전혀 없었죠. 그냥 수로 청소하다가 우연히 산을 이제 쳐다보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119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저 행정복지센터 시산림녹지가로 이제 상황 전파가 된 거죠. 예. 그래도 빨리 캐치를 하셨네요. 빨리 캐치를 했는데 이게 밀양이 보면은 5월달, 6월달이 굉장히 가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건조하니까 한 10분 상간에 이게 막 큰 산불로 번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온 산을 집어삼킨 산불을 제압하느라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또 불이 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지나고 주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일상은 여전하지 않았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려 흉물스러운 모습을 제외하더라도 산불 피해는 일상 곳곳에서 계속 드러나는데요. 밀양이 또 6월 이후가 보면은 이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날이 보면 좀 습한 지역이거든요. 습하다 보니까는 평상시에는 이 산림이 살아 있을 때는 한 오후 한 3시 이후로는 이래 보면 그나마 이 산에서 깨끗한 바람이 이렇게 산바람이 내려온다 할까요? 마을이 전체적으로 시원했는데 요 산불이 나고 난 이후로는 하여튼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텁텁한 바람만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이 아마 그 6월달 산불 나고 나서부터 9월 초까지 아마 에어컨을 가동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녹음이 이렇게 푸른 색깔을 띠니까는 산림이 다 살아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는 색깔이 조금 바래고 또 한 달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결론은 밑에 화마가 지나간 곳에는 다 최종적으로 나무가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그렇게 산불 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왔을 때 피해 면적과 그 다음 달에 왔을 때 피해 면적이 몇 프로씩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여기 참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없던 물길도 생겼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산림당국이 신경을 써준 덕분에 산사태 위험 지역을 몇 번이고 복구해가며 어찌어찌 지나갔다지만 내년, 후년이 걱정입니다. 산불이 남긴 상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이제 겨우 시작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산림 생태계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거기에는 큰 나무들도 있고 야생 동물들도 있고 조류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복잡한 생태계가 산불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그 회복이 되는 데는 이게 몇백 년이 걸리는 그런 기나긴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일예로 이 우리 주변에 그 지난 그 여름철에 집중 강호우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요. 산림 지역에 산불이 난 그런 지역에 산사태로 인해서 인가가 이제 그 피해를 받았고 또한 그 도로가 이제 그 끊어지고 이러한 예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단순히 그 산불이 이제 지나간 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2차 피해들도 연속해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는 거나 산불을 방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토록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가뭄과 강한 바람, 그리고 인재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요인들만 막으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까?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현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대형 산불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근본적 이유로 기후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상 기후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건조한 날씨와 만나 그야말로 불꽃이 날아다니는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까지 번지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사계절 가릴 것 없이 산불 예방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2만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후에야 진화됐습니다. 발생 3시간 만에 산불 동원령 최고 대응 수준인 3단계를 발령. 다시 국가위기경보 최고 수준으로 격상에 대응했지만 주불 진압까지 무려 213시간,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계 당국의 발빠른 대응에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두렁, 밭두렁, 소각 순으로 사람들의 실수나 고의적인 방화로 발생합니다. 불이 붙은 산이 너무 말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 10월 16일까지 기준으로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950mm, 평년보다 많이 가물었습니다. 특히 밀양과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남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평년 대비 67%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지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기간에는 시료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실제 동해안 지역 상대 습도를 보면 1990년대 63%에서 2010년대 58.7%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기온이 12.2도에서 13도로 서서히 상승한 것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시료 습도가 장기적으로 우하향 추세에 있어 향후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조 일수가 되게 증가했고, 그래서 올해 봄철에는 이제 예년 대비해서 산불이 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이 연중화되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특성으로 이제 패턴이 변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어난 산불이 미국 역사상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한 캘리포니아 산불을 비롯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엔은 올해 보고서를 통해 산불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발생할 거라는 건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유엔 환경계획이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극심한 산불이 최대 14%, 2050년까지 30%, 21세기 말까지 50% 증가할 거라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22 프론티어 보고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16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4억 2,300만 헥타르의 숲이 불탔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이상 기후로 인해 앞으로 산불이 더욱 자주 강력하게 발생하고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그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온도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건조해집니다. 토양이 건조해지고 식생이 건조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번개라든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또 그 담배를 이제 던진다든지 이러한 이제 일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산불이 나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도 우려되는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빈번했던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연평균 전 세계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화석연료 연소, 벌목, 토지 이용 등으로 인한 수치의 20%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결국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 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다시 잦은 산불로 이어져 자연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넘어 산불로 뿜어져 나온 온실가스가 또다시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산불 예방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산불 피해를 줄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중요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7일 산불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올해 발생한 11건의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대형화, 다발화, 일상화되는 산불에 대해 근원적 대응 방안과 범정부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일 년에 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이제 산불이 발생이 된다. 이에 추세에 맞춰 가지고 행정안전부라든지 우리 산림청에서는 산불 조심 기간을 좀 연장을 지금 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기후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정책 방향도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산불에 대응하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련 분야, 정보통신기술, 즉 ICT 시스템. 산림청에서는 세계적 시류에 발맞춰 이른바 2022년 K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ICT를 적극 도입해 진화 자원 확충과 인프라 조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산불 위험 예측을 저희가 합니다. 건조도라든지 또 바람 세기라든지 기상으로 인해서 기상청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라든지 주의, 경계, 심각으로 산불 위험 경보를 발령을 하면 그 각 지자체라든지 우리 지방청 산불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경보 수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혹시 이제 산불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곳곳에 있는 CCTV라든지 또 감시 인력들이 현장을 바로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곳에서 출동할 수 있는 진화 자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 물론 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게 되고, 진화하는 과정에 어떤 규모라든지 그 산불의 어떤 화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또 추가 진화 자원이라든지 대피 어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게 되고요. 산불 대응의 가장 중요한 장비는 인명 구조와 진화 작업에 특화된 소방 헬기입니다. 진화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리고 밑에서 연료 물질을 제거하면서 잔불을 꺼야 가장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 동해안 산불의 조기 진압 차질의 이유로 소방 헬기 부족을 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현재 47대인 진화 헬기를 2024년 50대까지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이런 진화 장비의 부족함을 채울 방법으로 최근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야간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인력 접근이 어려운 험준산지, 암벽지 등에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하게 됩니다. 또한 야간 산불 진화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 시간마다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책본부에서는 산불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어떤 방식으로 불을 끄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기능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기체는 FM웍스라는 회사에서 국산 드론입니다. 산불 진화용 드론으로 특별 제작이 되어 있고,
에어로졸을 장착해가지고 산불 현장 상공에서 에어로졸을 터뜨려서 진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로졸 장착대를 별도로 저희 산림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에어로졸을 끼워서 장착을 합니다. 이어서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진화를 직접 시연해 봤는데요. 머신러닝 기술 접목을 하게 되면 그 기계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산불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일부를 이제 기계가 대체해주는 기술인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면 보다 신속하게 이제 산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화되는 산불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현장에서 ICT를 활용한 산불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드론 진화대가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지만 창녕 산불이나 순천 산불 등지에 영하 한 12도, 20도 되는 데서 손이 고마가면서 산불 진화를 했는데 잔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불에 에어로졸을 투하해서 진화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에는 물량과 성능이 부족해 계속해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산불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 정확도를 향상하는 산불 감시 지능형 상시 모니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아마 미국의 그 알체라라고 하는 우리 국내 기업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그런 어떤 AI 기반의 지능형 산불 어떤 시스템, 우리 전국에 있는 CCTV하고 그 딥러닝된 학습된 어떤 AI 기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금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산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산에 갈 때는 그 화기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주택 주변에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절제 부주의하게 불씨를 다뤄서는 안 된다. 특히 산림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뭐 등산 인구, 캠핑 인구, 또 산림하고 연접한 지역의 생활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진짜 산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대형 산불이 남긴 영향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더 큰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한데요. 더욱더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모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PD리포트 20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